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고시원에 이제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막노동도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대리운전 할 때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제가 대리운전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저를 하대시하고 말도 짧게 하고 무시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우울증도 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자살할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나를 깔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모를 거야. 그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근데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깔봄을 많이 당하고 사는데, 이게 상대가 깔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게 내가 처신하에 따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겸손하라.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으뜸 리더십의 조건도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큰 조직의 리더가 된 상태에서의 겸손은 오히려 그게 권위로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겸손하다. 그 깔보지 않습니다. 너무 멋져 보이죠. 너무 멋져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겸손하면 현실은 어떠냐면은 깔봅니다. 속도 없는 줄 알고 지 멋대로 가지고 놀려고 하고 말이죠. 때로는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그냥 또 평범 이해할 때 겸손하면 더 많이 하대시 받고 더 많이 깔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쓸 때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 쓸 때 겸손 항목에 들어가면은 그 쓸 때마다 늘 좀 이론하고 현실이 좀 다르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면서도 상대방이 깔보지 못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깔보지 않으려면 태어나기 잘 태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덩치가 강호동 씨 같으면 겸손할수록 겁먹습니다. 이제 그 외모에 딱 이렇게 이게 되니까. 덩치가 크면 덩치가 좋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겸손하면 그건 통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겸손하면은 더더군다나 이게 우습게 볼 수가 있거든요. 뭐 키도 작고 왜소하고 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태어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첫째는 뭐냐? 자기의 이 덩치가 작거나 어쨌든 간에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미지 관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지 관리? 예를 들어서 중국의 등소평 같은 사람은 키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등소평이를 보고 물론 직위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처신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요 상당히 무겁게 처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을수록 행동을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덩치가 작은 사람이 팔랑팔랑 하면은 요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덩치가 적을수록 또는 왜소할수록 행동이나 말을 약간 무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지 관리를.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가 자기가 처한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복장, 뭐 머리 스타일, 그렇습니다. 또 뭐 좀 중후하게 보기에 좀 고급 안경을 쓴다든가 이런 연출도 필요하겠네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지방자치에 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출마한 사람이 있었는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머리를 그걸 옛날에 상고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내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덩치도 좀 왜소하고 그래서 이 머리를 백으로 하라. 절대 앞으로 내리지 말고.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더 어려 보여요. 그 왜소한 데다가 나이가 어려 보이니까 어디 가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 어린 거다 아니야 하니까 하대당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지를 관리해야 된다. 이걸 백으로 하라 그랬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보면은 전부 자기 고집에 이게 얽혀져 있어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직생활하고 할 때 머리를 우리 담임쌤처럼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딱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파마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파마를. 그 왜 그랬냐면은 우리 며느리가 이 파마 머리가 아닌 그런 머리를 하고 다니니까 다른 데 가서 강의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이면은 좀 너무 좀 빈틈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풀어헤쳐가지고 편안하게 보이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날 파마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 만나러 갔더니 아유 그 머리가 그게 뭐예요 하고 그래서 전 속으로 이거 괜히 돈 들이고 말해 쓸데없는 짓 했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처음 보는 그룹에 가서 강의가 있었어요. 강의하러 딱 가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원래부터 파마머리인 줄 알고 그러겠죠. 파마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은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라고 하면요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렇게 따라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옷 같은 것도요. 나는 이제 항상 무슨 뭐 하얀 옷을 입는다. 근데 누가 그러지 말고 만약에 빨간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나는 빨간 옷이 안 어울려 이런 고집 피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 너 그거 뭐 해봐라 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죠. 그 이미지 관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옷을 되게 편안하게 입고 와요. 심지어는 추리닝. 이제 배도 나오시고 해서 이제 그렇게 입는 게 편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만나다가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을 또 알게 모르게 좀 편안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양복에 와이셔츠를 딱 하고 안경도 멋진 걸로 하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또 그분도 그렇게 옷차림 하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말투도 좀 바뀌었어요. 좀 더 점잖게. 그러다 보니 저도 그분을 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서 대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미지 관리.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옷 입은 대로의 사람이 된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 예비군복 입으면 예비군복 입으면은 뭐 박사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짝다리 잡고 침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말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씨.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는 것하고 천천히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관일입니다. 이게 벌써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깔 보이지 않으려면 말투를 한 템포 늦게 하라는 겁니다. 늦게. 절대 빨리 하지 말고 한 템포 늦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실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속으로 상대방이 볼 때 와 폼 잡는구나 싶어도 관계없어요. 한 템포 늦게 요거 잊지 마시고요. 한 템포 늦게 그리고 목소리를 약간 깔고 점잖게 이렇게 말해야지 너무 팔랑개비처럼 팔랑팔랑 돌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우습게 볼 수밖에 없다는. 세 번째는 씨알 먹힌 소리를 해야 된다. 씨알 먹히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말을 해야지 괜히 시답지 않은 얘기 가지고 말이죠. 어디 가서 앉아서들 얘기하는데 남들은 말입니다. 지금 뭔가 그래도 내공이 있는 얘기를 내뱉는데 쓸데없이 말이죠. 어디 가서 무슨 장난친 얘기나 한다든가 성희롱 같은 이런 얘기나 해대면 그 사람은 남이 깔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상사 중에 아주 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면 등소평처럼 덩치가 키가 작고 더 왜소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후배들이 전부 그분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은 허튼 소리를 안 하거든요. 허튼 소리를 안 하고 무슨 우리가 얘기하면 잘 경청하다가 한마디 말을 해도 씨알 먹힌 소리를 하는 거죠. 뭔가 씨가 있는 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내공이 있는 말을 해야지 괜히 허튼 소리를 그냥 시시겁절하게 해대면은 그런 사람이 거기다가 겸손하기까지 하다 그럼 바보 취급당할 수 있다는 깔봄 거죠. 당하고. 당연히 깔봄 당하게 돼 있죠. 그렇군요. 네 번째가 재미난데요. 친절하되 품격을 유지할 것. 어려운데요. 친절하되 품격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가 무슨 얘기하면은 네 알았어요. 네네네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미 서열 관계가 딱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맨이라든가 직업적으로는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친절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그냥 상냥하고 그냥 나긋나긋하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깔봅니다. 우리는 되게 겸손하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고 아주 세밀하고 너무 사람이 세밀하면은 마누라한테도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친절하기는 하되 끝까지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구실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은 80대 20 법칙을 기억하라. 80대 20 많이 들어본 많이 듣죠. 80대 20.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80대 20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이 80대 20이 뭐냐면 상냥한 게 80 정도 되면 20 정도는 약간 거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은 거만함 약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어떤 때는 80대 20보다도 더 사만사온 법칙이라는 말도 제가 해요. 사만사온이 뭐냐면 4일은 따뜻하고 3일은 춥고 우리나라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뇌 정도는 따뜻하더라도 때로는 차가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항상 해벨레 해갖고 말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네. 좋고 늘 겸손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깔보게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겸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겸손이 깔보는 단초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깔보이지 않으면서 내공이 있고 실력자처럼 보이려면은 이 5가지를 그렇군요.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이 언행에 이 적용을 하면 겸손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 참 무게감 있다, 괜찮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깔봄을 당하는 것은 당사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모든 책을 읽으면 뭐 겸손하라, 자신을 낮춰라. 네. 근데 그것은 잘난 사람은 그러면 존경받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좋은 사람은 말씀이세요. 오히려 깔봄을 당한다는 거죠. 예. 자기가 스스로 그 단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은 예. 그 알게 모르게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렇습니다. 해요. 동물들 보면 서열이 정확히 정해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인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이 겉으로는 딱 드러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정해져요. 조직 내에서도, 가정 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근데 내가 그런 단초를 제공하면 바로 그 갑과 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 5가지를 너무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해서 적어도 내가 뭐 인정받지 못해도 깔보면 당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째는 자기의 이미지를 네. 잘 관리하라는 것, 복장이라든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깔보지 않게 만드는 네. 그런 수단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발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똑똑하게 말해야지 네. 이게 발음이 흐트러진다든가 또는 말투가 너무 상냥하다든가 네. 이러면 좋지 않다는 것. 세 번째는 네. 씨알 먹히는 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속어입니다만은 논리적이고 그래도 상대방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네. 네 번째는 우리가 상냥하고 친절하되 네.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0대 20으로 사람이 때로는 겸손하지만 때로는 좀 뭐랄까 속된 말로 좀 거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맞춰야지 한결같이 겸손하기만 하면 네. 현실적으로는 깔봄을 당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이 5가지만 내가 잘 삶에 조화롭게 만들어 가셔도 적어도 상대한테 깔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